네, 다음 강사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온라인으로다가 대기 중이고 계신데요. 일단은 그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교 최준호 교수님이시고요. 그 하버드 이과대학에서 지금 그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그 약학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한국 유전자 세포치료학회 총무위원장도 맡고 계시면서 이제 각종 학술 대상 같은 걸 받으셨던 분이신데, 지금 저희 혹시나 이제 그 미리 그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다가 연결을 해드리든지 그 교수님 연락처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온라인으로다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테크노파크 또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센터 기술 교류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나마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최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주제는 저희 요즘에 국민적 관심 또 과학계에 관심이 많은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어, 패소젠으로 작용하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인체 내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는 혹은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보고 경험해본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 케미컬 소재가 약이라고 생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 그 케미컬 소재 외에 펩타이드나 항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이오 의약품들이 또 새로운 약의 소재로 활용돼서 꽤 2, 30년 동안 이렇게 그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혜택, 의료적 혜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의 모달러티가 이제 또 하나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세포도 치료제로서 활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나노 물질들도 이제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약의 소재가 다각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그 항체 외의 바이오 의약품들의 새로운 분야를 그동안 바이오 의약품이 타겟할 수 없었던 분야까지 타깃이 가능한 그 미래의 모달러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은 어떤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먼 일이라고 먼 미래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2012년에 이미 유럽에서 허가가 나서 많은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지만 치료제로 사용됐던 적이 있고요. 최근까지는 여기 2017년까지 있는데 그 2017년 정도에 나온 킴리아나 예스카다나 이런 것들은 류케미아 림포마에 백혈병에 주로 활용되는 약입니다. 또한 이제 2017년 끝 무렵에 럭스타나라고 어, 그 망막 장애가 있는 눈의 이제 질환, 유전 질환의 치료제로도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의 약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많은 또 출시된 약들이 있는 치료제의 하나의 분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그 오늘 조금 생산에 대한 말씀과 그 제작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그게 오늘 기술 교류의 또 특징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 약들을 보면, 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최근 2021년에 이제 약 그 신문 몇 개를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약가가 졸겐스마는 어, 그 척수성 근위축축 치료제인데요. 25억입니다. 그리고 킴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제 허가가 된 걸로 아는데 그 5억 원 정도가 이제 처음에 책정됐던 약가입니다. 굉장히 비싼데 이 생산 과정도 비쌀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약가에는 이 치료 효능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맞던 약이나 여러 가지 바이오 의약품들을
한 번에 대체할 수 있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약가가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들의 공통점은 그 최종 산물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이런 졸겐스마 같은 경우는 최종 산물이 AAV라는 이 뒤에 이제 소개해드릴 바이러스이고요. 킴리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환자의 몸에 투여되는 게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 중간에 만드는 과정에서 레트로나 렌티 바이러스가 현재에선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피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우리한테 질병을 옮기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이 성질을 이 좋은 부분만 이용하여 우리 몸에 혹은 세포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런 유전자 치료제는 사실은 희귀 질환과 혹은 이제 중증 질환들에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아직도 어떻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가, 약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켜줬던 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백신 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로 맞으셨던 파이저나 모더나는 mRNA 백신인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엔 좀 많지는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DNA 백신이고요. 그 DNA를 mRNA는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 싸서 이게 집어넣는데, 이런 DNA 같은 경우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딩해서 우리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제 맞게 되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원했고요. 항체는 이제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외피 단백질, 특히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것에 잡을 수 있는 항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은 그 자체가, 단백질이라는 거는 DNA에 코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DNA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를 아데노바이러스의 호스트 지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아데노바이러스의 지놈 안에 담겨져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부분을 익스프레션을 하게 되고, 발현을 하게 되고, 그 발현한 부분이 우리 이제 항체들이 인식해서 항체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활용했던 그 DNA 백신, DNA를 우리 몸에 전달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셔틀로 활용이 되었고요. 이렇게 아데노바이러스는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을 때, 유전 물질을 전달해야 될 때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벡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두 가지에 대한 바이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아데노바이러스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으로도 사용될 만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고, 아직도 굉장히 인류가 과학계에서 굉장히 가장 오래 연구됐던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방안과 저희 연구팀에서 이렇게 연구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후반부에서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라고 AAV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AAV는 요즘 유전자 치료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접하실 수가 있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게 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AV가 하나의 분야가 될 만큼 AAV를 통한 치료제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왔던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노바티스의 졸겐스마나 뭐 여러 가지 약들이 AAV를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AAV 중에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내용을 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뒷부분은 AAV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암 치료제로 활용을 하려고 시도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아데노바이러스가 아니라 2006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던 siRNA 기법을 shRNA로 바꾼 것을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딩한 형태입니다. 기존의 shRNA 자체로 이제 치료제를 만드는 그룹들이 미국에는 엘라이남이나 다이서나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올릭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shRNA 혹은 siRNA들은 거대 분자입니다. 그 단순 저분자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데노바이러스의 지놈에 이 shRNA 형태로 DNA 안에 그 siRNA가 나올 수 있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여러 바이러스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헐피스도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지만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이유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일단은 DNA가 사람과 같이 더블 스트랜드 DNA 형태로 지놈이 되어 있어서 조작이 간편한 편이고요. 커다란 크기의 유전자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생산 효율이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배 정도, 뭐 헐피스나 백시니아에 비해서는 100배 혹은 뭐 1000배까지도 그 생산 효율이 좋아서 생산이 된 후에 최종 약가 절감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저희는 보통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는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인데요. 저희는 그 아데노바이러스 타입 5의 경우에는 카라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리셉터를 통해서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카의 발현 자체가 암종마다 꽤 다를 뿐만 아니라 몇몇 암종에서는 이제 발현이 없기 때문에 좀 범용의 전반적인 암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리셉터로 치환하기 위해서 이 DSG2라는 암에서 많이 발현되어 있고 여러 종의 암에서 이제 발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 DSG2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이 높 부분을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이 파이버 부분이 세포의 이 카나 DSG2에 결합하여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타입 3 DSG2 형태로 바꿔주는 첫 번째 이제 조작의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 바이러스가 암세포에 들어가 있을 때만 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암세포에서만 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 프로모터를 바꿨는데요. 이 H-TERT 프로모터는 그 휴먼 텔로머레이즈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프로모터로서 이건 암세포에서만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에서도 발현이 높기도 하지만 주로는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높은 유전자이고 그 유전자 앞에 있는 프로모터 부분을 이식해 와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유전자들이 이 암에서만 발현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조작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세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상세포에 감염됐을 때는 아무 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초록색으로 감염되어 있는 것이 그 암세포 초록색으로 감염된 세포들만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암세포에서만 이렇게 초록색을 띌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왜 암세포를 사멸시키냐면요. 이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복제가 되게 되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보통 세포 하나에 들어가서 한 1000여 개의 바이러스가 그 세포 하나에서 만들어집니다. 걔네들이 결국에는 세포를 깨트리고 나오는 성질이 있어서 결국 이 바이러스가 암세포와 싸울 수 있도록 그 암세포를 깨트릴 수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는 이 shRNA를 이 안에 코딩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저희 바이러스가 코딩하고 있는 shRNA는 mTOR라는 암에서 과발현되어 있는 유전자와 STAT3라는 지금까지 케미컬과 항체로는 타겟하기 힘들었던 이 두 가지의 언드러거블 몰리큘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냥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보다 저희 그 SH 코딩 바이러스를 넣었을 때 mTOR의 발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세포 하나하나 SHRN에는 분자량이 커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든데요. 저희 바이러스 썼을 때 이거 보이시는 닷 하나하나들이 세포를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현율이 높은 거고 회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발현율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대로 세포 하나하나에서 M2로 발현율이 낮아져 있다는 것과 세포 하나하나에서 스테3 발현율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치료 효과로 인해서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EGFR이나 얼비나 시킷이나 이런 패스웨이들이 같이 무너져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한 번의 주사에 의해서 거의 종양이 이제 거의 자라지 않는, 사라지는 이런 효과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을 들여다보면 mTOR와 STE3의 siRNA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이쪽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감염되어 있는 게 바이러스가 처음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3일째는 이 정도이지만 일주일째에는 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타겟하고자 하는 항암제에서 많이 컨주게이션 세라피로 사용하고 있는 VEGF 같은 경우에 상위 업스트림이 스테3가 있어서 스테3가 저희 siRNA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혈관인데요. 혈관들이 저희 바이러스 치료제에 의해서 혈관들도 잘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즉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제가 굉장히 많은 암 환자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 면역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경우에 초기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콜드 튜머라고 하고요. 잘 반응하는 사람들을 핫 튜머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남아있는 숙제는 어떻게 하면 그 콜드 튜머들을 핫 튜머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냐인 건데, 저희 바이러스를 처리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네이트 이뮨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제 T셀을 T셀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 특히나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서 중요한 건 CD8 포지티브 T셀입니다. 저희 바이러스를 이제 처리를 해줬을 때에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이 shRNA 효과라고 보는데요. 이 CD8 포지티브 T셀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또 세 번째 저희 바이러스 조작에 이제 들어갔던 것은 기존에 있던 아데노바이러스들은 우리 몸에 한 번쯤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고 나서 대부분 이 항체에 의해서 무력화가 됩니다.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체가 이 붙는 주로 부분들은 이 안테나 부분이 아니라 이 주변에 핵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핵솜 부분에 알부민, 우리 몸에 아주 풍부하게 많은 알부민이 붙을 수 있는 도메인들을 이렇게 달아서요. 이 도메인이 있다 보니 항체가 붙기 전에 알부민이 먼저 붙어서 항체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항체가 존재하는 우리 몸의 그 상태를 미믹해주는 실험을 해보면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감염되어 있는 세포가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감염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흡착 단백질을 붙여줬기 때문에 실제로도 감염이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고 항체가 있는 환경에서도 비슷한 확률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아데노바이러스 지놈에 원하는 유전자나 이제 siRNA였죠. 여기서는 이걸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실제로 프로모터를 바꿔줘서 암세포에서만 이 바이러스가 복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으며, 또 하나 이 높 부분을 디자인해줘가지고 암에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 이 핵솜 부분을 디자인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항체로부터의 공격을 피해서 암세포까지, 원하는 질병 부위까지 이 바이러스가 전달되도록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외피와 내면의 이제 호스트 지놈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가능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AAV 진세라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AV는 실제로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질병을 나타내는 심텀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로서 매우 안전합니다. 또한 non dividing 세포, 즉 뉴런이나 근육 쪽에 잘 전달되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분 발표를 이제 말씀을 들어서 한 5분 내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쪽 전공 분야가 아닌 그 다른 쪽 여러 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해서 좀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다 보니 좀 시간이 지체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AAV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A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체 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요. 그 유전자가 우리 몸에 있는 호스트 지놈에 섞이지 않기 때문에 에피좀 형태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한 번 투여로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의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AA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데노바이러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AV도 시로타입이 1, 2, 3, 4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타입에 따라서 그 트로피즘, 어떤 조직에 잘 들어가느냐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2, 8, 9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는데, 그래서 이제 브레인이나 레티나, 눈 쪽으로 많이 전달 이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로피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A9 뭐 이렇게 유명한 것들만 보시면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그 세포에 있는 리셉터가, 수용체가 서로 다 조금씩 다르고요. 이 수용체가 발현량이 어디에 이렇게 풍부한지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들의 시로타입에 따른 트로피즘이 변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이 CNS 디지즈에 대부분 이제 AAV가 이제 전달체로 활용이 돼가지고 연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진세라피. 특히 저희는 오늘 보여드릴 간단한 연구는 파킨슨 디지즈와 ALS 치료제를 한번 AAV로 개발을 해봤고요. 그동안 이 파킨슨이나 ALS 치료제가 AAV로 개발되었지만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2로 많이 개발이 됐고요. AAV2로. 렌티바이러스도 보이지만 렌티바이러스는 조금 위험한 게 호스트 지놈에 DNA, 그 바이러스의 DNA가 섞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추천을 많이 하지 않는 바이러스이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에 투여하는 것으로서는요. 대부분 어떤 유전자를 삽입했나 보면은 GDNF라고 뉴런의 서바이벌을 잘 늘려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 유전자나 AADC처럼 도파민을 컨버전해주는, 그래서 도파민을 충분한 양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들을 넣어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결국에 좀 더 도파미너직 뉴런이 죽어가는 속도를 줄여주거나 도파민이 없어도 도파민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DX2라는 새롭게, 오늘 그 메커니즘을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한 5, 6년 전부터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나 PNAS 같은 주요 논문들에서 발견된 DX2라는 유전자를 한번 삽입하기로 했었고요. 오랫동안 연구해오던 유전자라서 이 유전자를 뇌에 직접 주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뇌에 이렇게 직접 주사하는 방식은 매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베이시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여기에 직접 주사하는 것을 임상에서 허용이 돼 있는 상태라서 꽤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식을 도입했냐면, 이 유전자를 이 중간에 넣고 싶은 트랜스진을 클로닝을 했지만 뒤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다른 곳에서는 발현하지 않도록 다른 세포들에선 발현하는 마이크로 RNA 타겟 시퀀스를 이쪽 뒤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뉴런에서만 이 유전자가 발현되고요. 다른 세포로 갔을 때는 여기에 마이크로 RNA가 결합되기 때문에 발현이 저해되는 시스템을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마이크로 RNA를 넣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주황 색깔로 어느 정도 그 혈액이 순환하는 거에 따라서 혈액이 아마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요. 혈액이 돌 수 있는 리버, 키드니, 사이머스, 스플린, PBMC에 어느 정도의 저희가 원하는 원치 않는 발현들, 그 트랜스제닉 DX2가 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 마이크로 RNA를 여기 타겟 시퀀스를 달았을 때는 거의 이게 베이잘 레벨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발현하는 AAV 시스템을 고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실제로 거기에 이제 GFP 형광 물질을 넣어서 발현을 시키면 이렇게 발현이 뇌에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이 DX2에 의해서 파킨슨 마우스 모델을 만들면 이게 질병이 안 좋아졌다가 질병이 발현됐다가 다시 치료되는 이런 효과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ALS 질병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 이제 이 DX2를 발현시켜주면 생존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다른 곳에선 발현하지 않고 우리가 넣어준 곳에서만 발현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정리하면 오늘 아데노바이러스와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히 고안한 이제 바이스페시픽 shRNA 타입 mTOR와 스테스리를 타겟하는 이 시스템을 이제 아데노바이러스에 집어넣어서 한번 전달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노블 진세라피를 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교류에 섞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지금 뭐 이분 연락처를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급하시게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 대기 중이시니까 제가 금방 또 전달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없으시면 이것으로 저희 그 기술 교류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